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상문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지역구신의 도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장 총장님이신 맹경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바로 총장님께서 오송 미래 비전과 그 오송 삼산단 스마트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제도시 오송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국제도시 오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온 지역과 우리 국제도시 오송이 어떻게 협업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팜을 고도화시키는 연계 방안 이런 부분으로 해서 25분 50분 이렇게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문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듣고 또 우리 박경숙 위원장님 또 그 의회 일정이 있으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 말씀 듣고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IK 김상문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데 반갑습니다. 저 반갑게 고향에서 뵙다가 오니까 또 새로운 또 마음이 나네요. 제가 지리산 걷다가 어제 밤에 올라오는 바람에 모처럼 이런 거 양해해 주시고 방금 우리 맹경재 청장님은 입지연적인 분이세요. 우리 김비상 우리 박사도 아시지만은 9급으로 들어가셔갖고 1급 관리관까지 올라간 아주 정말로 전설 같은 분입니다. 더군다나 도지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뛰어난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오송은 세종, 오송, 오창이 세 군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심물을 맡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자유구역청장의 그 역할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훈이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건가 보훈이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공부도 하고 자극도 받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자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자극받고 그래서 보훈이 나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숙 위원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제도시 오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을 쭉 한 분 한 분 뵈니까 어느 분보다도 우리 보훈군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전에 우리 김상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맹경재 청장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국제도시를 잘 발전시키고 계신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상문 회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보훈군이 더 발전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질까 더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숙 위원장님께서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그쪽에 배석받으셔서 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모든 살림을 모든 재정 이런 부분을 의사결정 해주시는데 산업경제 분야, 이렇게 농정 분야, 또 경제 분야를 총괄해서 그런 부분을 의사결정 하는 그런 기관의
상임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훈의 농촌 지역의 어떤 그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할당받을 거냐 이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 줬다 폈다 하는 그런 위원장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도시 오송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또 그 보훈의 그런 부분도 많이 현재는 계산군 청천면 지촌이 요평인데 보훈하고 경계 다음에 있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잘 살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늘 고민하는데 우리 김상문 회장님께서는 뭐 저는 직접적으로 보훈은 고향이 아니지만 이번에 그 IK 그룹의 그런 어떤 주소지를 본사를 보훈으로 옮겨서 거기에 따른 보훈군의 애정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국장 할 때도 늘 경제인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이 본사 이번에 우리 김상문 회장님이 가장 그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훈군 발전에 그 밑거름이 되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김상문 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국제도시 오송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서 나를 태어나게 한 건데 태어나 보니까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여줘야 된다.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라는 부분을 갖고 고민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경제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게 하려면 지들도 제가 뭐 이렇게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 고향을 보면 앞에는 강이고 뜰이 없고 산이에요. 뒤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 거냐 임산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 거냐 뜰은 거의 없어요.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 6남매 중에서 일자리가 다 확보돼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4가족이 예를 들어서 4명의 가족이 있는데 4명의 가족 중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그 가정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거냐?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제조업은 우리가 공산품 이런 거를 제조해주는 이런 거고 서비스업은 보훈군이 관광이잖아요. 관광 분야, 교육 분야, 의료 분야, 지식산업 분야 이런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 오피니언 리더분들도 우리 보훈군이 잘 살려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을 거냐. 그래서 제가 경제국장 할 때는 이런 운동을 했어요. 제조업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서비스업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야지 이분들이 신이 나서 막 일을 열심히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급여를 타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서 또 소비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생활할 때 그런 제품들은 누가 만들어요? 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비생활이 활발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하고 제조업하고 또 거기 한 축이 이제 보훈 같은 경우 농업이죠. 농업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 그래서 농업 부분도 이제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과거에 저희 동네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서 약 한
300만 평 정도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20개 가구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저소득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0개 가구에서 실제로 규모의 경제를 따졌을 때 5가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가구. 5가구가 300만 평을 그거를 경작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5가구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 배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바꿀 거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누구를 통해서 바꿔요? 그건 우리 여기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훈군 발전하고 우리 국제도시 오송하고 어떻게 해서 연계 발전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진 프라임을 유치하는데 제가 그때 팀장 역할을 하면서 우진 프라임이 상주로 가려고 이미 확정이 됐던 거를 다시 보훈으로 끌어들였어요. 거기에 상주의 시청을 그 짓기 위해서 230억을 기금을 모아놨던 거를 우진 프라임한테 배팅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일로 오면 230억을 주겠습니다. 이런 걸 배팅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고향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성인데 도지사께서 아니 고향이 충북인 분이 상주를 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든 유치해.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그 역할을 오리발은 제가 우리 팀원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가서 저들도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팅을 해요? 10만 평에 대한 거를 기업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주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억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쪽에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은 영업이익을 최대한도로 남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주에서 230억을 준다는데 우리가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아무리 고향이라도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결국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충청북도가 출생 증가율이 1위라는 얘기 언론에서 들어보셨죠? 1위가 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정은택 지사님 시절부터 어떤 정책을 했냐면 비충북이라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크게 키워야 되겠다. 캐파를 크게 넓혀야 되겠다. 이래서 오로지 기업 유치하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우택 지사님, 이시종 지사님, 김영환 지사님 계속 기업 유치하는 데 이제 올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오게 하려면 우선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또 죽자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오면 또 정주 여건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결국은 아주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진 프라임이 와서 보훈이 어떻게 변했느냐? 제가 구두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성에서 보훈군에 저녁에 사진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보여줘요? 전력 관련한 충북 본부장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국장님 보세요. 충청북도의 밤의 위성 사진 찍은 걸 보면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보훈이 달라졌습니다. 보훈이 저녁에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거기 중학교가 있죠. 중학교 폐교 위기에 있었어요. 살아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제조업의 효과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지역사에서는 제조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고 산업단지 만들어서 기업이 오면 정주여건 마련해 줘야죠. 정주여.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우나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공무원들의 축제사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을 해라. 같이 원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제조업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서비스업은 단양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단양이. 서비스업의 관광 분야는 그래요. 제가 이시종 지사님 시절에 현대백화점이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이 청주 국제공항에 있는데 국제공항을 통해서 와서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럼 물건을 사고 여기서 먹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백화점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시를 해요. 맹국장 거기 좀 가봐.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의 본부장님한테 갔어요. 책임자 점장님한테 갔더니 그분이 뭐냐면, 충북은 우리가 백화점을 열어놔도 안 됩니다. 왜? 이게 세트화가 돼야 됩니다.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잘거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살 거리만 있어갖고 사고 나서 서울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단양에서 활성화된 게 뭐예요? 단양은 먹을거리 있어요. 볼거리 있어요. 놀거리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잘거리가 없었어요. 잘거리를 해줬잖아요. 대규모 콘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는 지금 보세요.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잘거리가 그런 부분에서 충족되어 있느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 과거에 보훈하고 단양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보훈이 더 활성화가 됐었죠. 법주사라는 게 유명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콘텐츠. 이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도 그런 과제를 많이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즐길거리도 그래요. 즐길거리가 4시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4시간 단위 있고 8시간 단위 있고 이틀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먹을거리도 먹을거리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 보훈이. 안 된다. 먹을거리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훈이 청정지역이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정이라면 지금 먹거리가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 식당 거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뭔가 콘텐츠를 좀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 그래서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숙박거리 이런 부분을 같이 해줘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보훈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 수동에 혹시 수동에 와보신 분 계세요? 수동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가봤죠. 그냥 너무 들어보고 있어. 그렇죠. 수동에 가보니까 거기 과거에는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그 주차하기가 엄청 불편했죠. 요즘 가보세요. 한산해요. 그러면 그 콘텐츠 그때 당시 가보신 우리 선생님 가보셨다는데 그때 가서 뭐를 보셨어요? 거기서 커피 먹으러. 커피 드셨죠? 그죠. 빵 먹으러 가. 빵 드셨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주차 불편하죠. 아주 불편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면 1단계는 성공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야 거기 가보니까 뭐 사람 구경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스텝 2단계 발전 계획을 했어야죠. 그럼 빵 먹고 차 마시고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차 마시고 빵 마시는데 8시간 있습니까? 거기도 그 식당 거기 카페를 가보면 이 카페는 분위기가 이래, 이 카페는 분위기가 이래. 1년 정도 다니다 보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 그런 부분이 생기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2스텝으로 뭐를 볼거리, 즐길거리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관한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런 거를 혁신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은이 과거에 그런 관광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퇴색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을 똑같은 사유를 하시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맹청장 그렇게 똑똑하면 왜 보은에 경제국장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어. 이런 건데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국제도시 오송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청주 국제공항이에요. 국제공항인데 이 국제공항이라는 콘텐츠 그러면 법주사의 콘텐츠 이거하고 국제공항의 콘텐츠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예요. 법주사라는 콘텐츠는 볼거리예요. 가서 보는 거죠. 그죠? 아 여기 그 스님들이 과거에 우리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국제공항 콘텐츠는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이동 경로라고요. 그럼 이동 경로가 이건 국제잖아요. 해외에서 올 수 있는 이동 경로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청주 국제공항인데 이게 보은 공항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보은 공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투스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막혀버린 거예요. 공간은 청주에 있지만 이 공항을 이동해서 오는 이동 경로라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370만이 여기를 이동했어요. 이 공항을 이용했어요. 이분들이 다 서울로 갔어요. 그럼 서울에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은 국민들이 이 공항은 보은 공항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370만 명이 일로 오는데 보은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보은 공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보은군의 공무원들이 이건 보은 공항이야. 공항에 370만이 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은으로 안 오고 서울로 갔대야.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보은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옥천 가서 팀장급 이상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 공항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옥천에 여러 가지 거기 장계 유원지나 이런 유원지들을 해놓는데 그걸 뭐하러 해놓느냐 이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거기서 주머니에서 돈 쓰라고 그거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주국제공항은 보은공항이에요. 보은군 공항이에요. 다만 공간적으로 여기 있을 뿐이죠. 그러면 370만이 서울로 갔는데 내년에는 370만 중에 10% 37만이 보은으로 올 수 있도록 하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순간 모든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37만 명을 이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은으로 오려면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봐야 되죠. 보은에 와서 너희들이 뭘 볼 게 있어요? 뭐를 욕구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37만 중에 그걸 나눠보니까 그러면 그 1월 달에 3만 명을 유치해야 돼요. 3만 명.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의사결정권자라면 자 팀별로 30만을 유치를 했는데 30만에서 월별로 목표를 세워서 실천계획 갖고 와.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계속 유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1월 달에 뭐 1000명이 온다. 1000명이 오는 거를 서울로 가는 거를 야 보은으로 와. 보은으로 와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게. 그럼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주국제공항은 그것은 청주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보은군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은 모든 보훈군의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거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꺼졌다. 국제도시 오송은 800만 평 규모가 그런 사이즈로 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요. 요건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왜 국제도시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려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영공 몇 미터, 해리 몇 미터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배가, 일본의 배가 오면 경계선을 침범하면 부지런히 우리가 나가지. 우리나라 영토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영토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특별법으로 정해놓은 데가 9군데가 있어요. 9군데 6개는 해안선 위주로 배가 닿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배에서 내려서 거기서 경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라 라고 한 데가 6군데가 있어요. 내륙에 3군데가 있어요. 광주, 대구, 청주. 그건 왜 그렇게 써요? 왜 내륙에 3군데를 그렇게 외국과 관련된 그런 공간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공항을 타고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이 공항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라.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것이 국제도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국제도시구나. 그래서 여기는 외국과 관련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 사증 있잖아요. 사증. 여권 발급하는 거를 엄청 쉽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오려면. 다른 지역에 가려면 좀 힘드는데 여기 오면 그것이 특별법으로 마련하는데 그래서 국제도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럼 국제도시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제도시 전체 나온 건데 요 차트는 경제 양성의 요람의 도시라고 그래서 여기 7개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집값이 올라가려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교통,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교육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에요. 교통이 우선 열려야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교통.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그 지역 발전할 거냐 이런 부분에 그 도시 발전의 단계가 있는데 교육은 두 번째의 교육. 이 교통은 그러면 보훈군을 생각했을 때 보훈군의 교통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나아질 거냐 이런 부분 첫 번째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산업이 들어오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컨벤션 산업인데요. 그 내년도 9월이면 컨벤션 시설이 다 젖어요. 그래서 여기 오송에 지나다 보시면 큰 컨벤션 회의실이 젖이는데 내년도 9월에 오픈할 거예요. 여기는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제 행사가 열렸을 때 그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국에서 100명이 왔다가 회의만 하고 바로 돌아가요. 그럼 이거 몇천억 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효과가 없는 거죠. 여기 와서 화장실만 보고 그냥 돌아가요. 그럼 화장실 치우는데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절반의 성공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0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회의만 하고 바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머물다 가게 할 거냐?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관광, 산업관광, 생태관광을 통해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0명이 왔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오면 면역 줄기세포 특구를 작년 12월 28일 날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면역 줄기세포를 1분으로 가지 않고 여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병원도 마련해놓고 이렇게 지금 세팅화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하기 전에 와서 피를 빼서 여기에서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NK 세포 요것만 분리해서 얘를 하나를 갖고 100억 개를 만들고 200억 개를 만들고 300억 개를 만들어서 배양을 해요. 3, 4일 동안 배양을 하고, 그때 배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보온으로 생태관광 가야죠. 거기 가서 즐길 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거 보고 3일 후에 와요. 또 배양한 거를 나한테 다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10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젊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의료관광이에요. 산업관광. 저도 여기 와서 하는데 저한테 맞는 화장품이 있다는 거예요. 화장품 기업을 가니까 알려줘요. 당신한테 맞는 화장품 이런 겁니다. 이런 유형의 화장품을 쓰세요. 그런 화장품. 그럼 여기가 화장품의 도시예요. 화장품의 도시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밖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그런 제품들을 보고 구매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산업관광이에요. 그래서 의료관광, 산업관광, 생태관광을 통해서 여기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데, 보훈군 입장에서는 컨벤션 산업이 내년도 9월에 져지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면 20만 명이 온 중에 10만은 보훈군에서 그 사람들 여와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를 목표를 잡아야 돼요. 지금 그동안에 이게 준비를 해온 게 10년 준비해온 거예요. 준비해왔는데 지금부터 보훈군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10만 명, 20만 명이 회의를 하러 온 사람들을 그쪽에 가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변의 도시는 어떤 삶을 이루고 어떤 부분을 준비하느냐를 갖고 생각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옥천군은 이미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훈군은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불행해져요? 보훈군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삶이 변화가 되느냐라는 걸 끊임없이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전광역철이 이쪽에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데 보훈군에서 먹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대전광역철이 이쪽에 세종으로 들어서 이쪽 오송을 통해서 청주 시내를 관통해서 가는데 보훈군은 뭐를 먹을 거냐 이게. 그래서 보훈군 주장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대전 신탄진에서 이쪽 가급적이면 보훈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광역철을 해달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역철의 그 역사에 바로 보훈군하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전 광역철이 청주를 통해서 청주 국제공항까지 간대요. 남의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죠. 보훈군 일이에요. 그럼 보훈군은 어떻게 해서 실익을 얻을 거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뒤처지는 거예요. 조치원이 철도가 일어날 때 청주에 있던 그 철도를 일부러 내보낸 거예요. 100년을 우리가 후손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군기업 유치에 따라서 2010년에 이쪽으로 해서 개통이 된 건데, 그런 거지. 100년, 잘못 생각하면 100년을 허송세월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보훈군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국제도시 오송은 건강의 도시예요. 바이오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이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를 잘할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산업은 워낙 길게 그 꽃을 피우려면 10년, 20년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 기간을 이쪽에 바로 몰아놓은 거예요. 식약청, 질병청을 몰아놓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데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복합용지예요. 여기서 회의도 하고 R&D 연구도 하고 식당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복합용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라고 여기서 박사들이 연구도 하고, 또
또 잠잘 때는 바로 위층에서 여기 기숙사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바이오의 도시가 됐는데, 그러면 보훈하고 어떤 부분을 서로 경제를 연계해서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보훈구는 지금 스마트팜이 앞으로 미래의 도구가치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훈구 입장에서는. 그럼 스마트팜이 됐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보훈군에 스마트팜을 한다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으로 다 그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경기도에 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경쟁력에서 떨어지죠. 왜? 스마트팜은 매뉴얼만 갖고 할 거예요. 매뉴얼. 앞으로 크게 그런 기술이 없어도 매뉴얼, 온도, 습도, 그리고 종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매뉴얼을 갖고 하면 AI가 척척척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그럼 1차 산업을 바로 여기서 재배해서 서울로 보냈는데 이건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도시 5송에 있잖아요. 여기는 건강의 도시잖아요. 여기는 의약을, 원료 물질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원료 물질들을 취급하는 기업. 이 기업들이 뭘 해요? 식량에서 나오는, 작물에서 나오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추출해서 농축해서 고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훈해서 할 수 있느냐? 어렵죠. 여기는 원료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원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원료 기업이 토마토에서 비타민 D가 나오는 토마토를 재배해서 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 와서 분리하고 농축해서 그걸 추출해서 우리는 그걸 해외에 판매를 할 테니까 여기에서는 거점을 하고 기능은 보훈해서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스마트팜 정책은 다른 지역의 정책은 그냥 1차 산업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재배해서 서울로 가서 고객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으로 하면 100원이 생겨요. 이거를 원료 물질로 바꾸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그럼 100원에 파는 게 낫겠어요? 1,000원에 파는 게 낫겠어요? 1,000원에 팔아야지. 1,000원.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그런 작물들이, 고부가치 작물들이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비타민 D라는 거를 여기에서 오송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전자 가위 기술을 해갖고, 유전자 가위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딱 2개 기업이 있어요. 풀젠하고 지플러스 생명과학. 그 오송에 있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저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D를 재배를 해서 이거를 갖고 추출해서 우리가 더 고부가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만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를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 거점 지역에서 해보는 거예요. 매뉴얼은 어떻고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지 이 작물이 되는지, 그리고 선별 분리하고 농축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개인이 해라는 못 하잖아요. 이걸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타민 D를 엄청나게 고부가치 작물을 보훈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로 보내면 여기서 농축하고 해서 원료 물질을 만들어서 고부가치로 판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런 정보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군이 국제도시 5송하고 해서 협업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 거죠. 그럼 보훈군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은 기능지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 거점지구는 5송이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연계성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군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업,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든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든 이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관광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 왜? 그것이 잘 돼야지 일자리를 만들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지역일수록 그 기업인들은 신이 나서 계속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영업이익 남겨놓으면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군이 활성화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 밑거름은 보험군 기업인들, 보험군 서비스업의 기업인들, 농업인들 이런 부분을 우대해주고 존중해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해야 된다. 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맨 청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거기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한번 같이 연재해줄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아까 수동 말씀드렸죠. 변화를 끊임없이 법주사가 영원히 갈 것 같다. 안 그렇잖아요. 수동이 영원히 갈 것 같지? 안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 고객들의 니즈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준비